이 사람이 왜 왔지? 그런데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33년째 제 몸이 시계예요.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보니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네요. 또 비 오려나. 낡은 이불을 밀어내고 일어납니다. 옆방에서 딸아이 민지가 자는 소리가 들려요. 28. 이제 곧 시집가는 우리 딸. 부엌으로 가는 복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귓가에 익숙합니다. 조용히 조용히 주름진 손으로 수돗물을 틀고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62세 여자.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33년째 이 동네에서 영순이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남편 없이, 도움 없이 딸아이 하나 키우며.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창밖을 보니 4월인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에 내리는 눈. 33년 전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날도 이렇게 봄눈이 내렸었죠. 영수가, 나 유학가.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윤태섭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야 해. 아버지가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태섭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영수가 미안해. 우리 집안이 너무 엄격해서. 그때 저는 이미 임신 2달째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태섭의 집안은 재벌가였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학생이었으니까요. 가 잘 다녀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섭은 다음 날 바로 미국으로 떠났어요. 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저는 그해 3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병실 침대를 움켜쥔 손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옆 산모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는데 보호자 없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혼자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딸을 낳았습니다. 민지, 100일도 제대로 못 차려줬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작은 미역국 한 그릇 끓여서 딸아이 곁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밤 딸아이를 품에 안고 결심했어요. 국밥집을 차리기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뿐이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순대국 레시피,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이 엄마 순대국 둘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또 손님 받고 무릎은 늘 욱신거렸어요. 허리는 굽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죠. 엄마, 나 학원비. 응, 알았어. 여기 5만 원. 민지 교육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다만 가끔, 정말 가끔 아빠 없이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민지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주름진 손으로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키우신 거 나 알아. 엄마가 우리 아빠야.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는 딸. 그 미소를 보면 33년의 고단함이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28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누구랑? 회사 선배. 되게 착한 사람이야.
엄마 만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민지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딱 하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웠어요. 4월 10일, 봄인데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이상한 날씨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익숙했어요. 여기, 순대국 하나 주세요. 그 목소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윤, 태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가, 오랜만이야. 33년 만이었습니다. 순대국을 끓이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여기, 국밥, 냄비를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태섭은 국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나, 사고가 났었어. 뭐, 미국 간 지 6개월 만에 교통사고. 7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응. 깨어났을 때는 이미 15년이 지나 있었고, 기억도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최근에야 너 생각이 났어. 국밥 수저를 든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33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혹시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결혼은 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했다가 이혼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33년 만에 나타난 사람한테. 그렇구나. 태섭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이후 태섭은 매일 국밥집에 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순대국 하나요. 처음 일주일은 말도 안 했어요. 국밥만 내주고 돈만 받고.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백발이 된 그 사람. 33년 전 벚꽃 아래서 제 손을 잡았던 그 청년은 어디 갔을까요? 엄마, 나왔어. 어느 날 저녁 민지가 가게로 왔어요. 그런데 하필 태섭이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태섭을 힐끗 보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저분 누구세요? 그냥 손님이야. 매일 오시는 손님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봤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지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엄마, 혹시 민지가 태섭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태섭을 보고 저분 우리 아빠예요? 민지야, 엄마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엄마 표정 보면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아빠가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엄마 혼자인 줄 알았는데. 민지야, 이건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민지가 태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지예요. 태섭이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 민지라고?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33년 전에 태어났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우셨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태섭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구나. 나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2세 남자의 눈물.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어요. 무릎 아파서 밤마다 파스 붙이시고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민지야, 그만. 제가 딸을 말렸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 아빠 없이 자란 게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놀러 가는데 전 엄마 가게에서 설거지하고.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순대국 먹으러 와요? 그게 다예요? 태섭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민지야, 밥 먹어.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문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찾아갔을 텐데. 민지야, 엄마 혼자 힘들게 사신 거 알아요. 근데 아빠한테도 기회를 줬어야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을까요? 33년 동안 숨긴 게 맞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영수가 어제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 3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남은 인생은 너희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3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아빠 만나볼래요. 정말? 네. 생각해 봤는데 아빠도 피해자잖아요. 사고로 7년 동안 혼수 상태였고 기억도 잃었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우리 셋 다.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월 스무나흔 날, 봄눈이 완전히 녹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태섭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작은 2층 집이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영수가 여기서 33년을 산 거야? 네. 태섭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식탁에는 3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끓여온 그 국밥이었어요. 앉으세요. 민지가 먼저 앉았고 태섭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어요. 생애 처음 3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 태섭이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그대로 멈췄어요. 이 맛. 네. 33년 전 내가 처음 해준 순대국 맛이야.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처음 부르는 호칭? 태섭이 깜짝 놀라 민지를 봤어요. 제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뭐? 그런데 아빠 없이 결혼하기 싫어요. 아빠가 버질로드 같이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태섭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지야, 3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하면 안 될까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엄마 평생 혼자 힘들게 사셨어요. 이제 아빠가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태섭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섭 씨. 응, 저도 미안해요. 영수가 혼자 키운다고 말 안 한 거
미안해요. 민지한테 아빠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 했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33년 늦었지만 태섭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33년 전 그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영수가 정말 네. 민지 말대로 이제 행복할 자격 있잖아요. 우리 셋 다 한 달 후 결혼식장 5월 15일 민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딸 예쁘다. 그때 태섭이 다가왔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 민지야, 준비됐니? 네, 아빠. 태섭이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버진로드.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33년. 길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봐.